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7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벌써 새해 들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해구산 철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6.25 이후 추진해 온 제1우선순위의 전략입니다. 한미동맹만 해체되면 1대1로 북한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 친김정은 세력이 강하니까 그 두 무기를, 하나는 전략적 무기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무기입니다. 그걸 결합시키면은 대한민국을 먹어치우든지 아니면은 종속화시킬 수 있다. 인질시킬 수 있다. 인질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막아온 것은 역시 한미동맹이었고 한국의 자유우파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에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은 이념적으로 극좌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극좌 운동권 출신들은 제1 목표가 반미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미동맹 해체에 대해서 해체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내심으로는 이 점에 관한 한 김정은 문재인 정권의 지향점이 같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안전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안보 문제는 항상 비관적으로 보고 의심해서 보는 것이 후환을 들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수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이미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즉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 남과 북 사이에 중립하는 평화유지군으로 만들어서 동북아에서의 안정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 기록에도 나옵니다. 임동원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주한미군 위상변경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주한미군을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중립화된 주한미군으로서는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그것은 나가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주한미군 나가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 안의 극좌 세력은 한쪽으로는 주한미군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주한미군이 존재할 수 없는 반미 분위기, 정책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한미동맹 존중한다 합니다. 그러나 속셈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들의 이념 성향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한 글이 나왔는데,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조선일보에 올여름부터 주한미군 철수 현실이 될 수 있다 라는 아주 끔찍한 제목을 단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원래 한국인의 악몽으로 대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잘 쓴 글은 읽어보면 항상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김정은 신년사는 지난해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한미동맹과 한국의 국방태세를 불가역적으로 와해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적극 환영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의 계획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결론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김정은 신년사는 대한민국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했습니다.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국방장관도 환영하고 외교부 장관도 환영하고 통일부 장관도 환영했으면 이게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대로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운명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뭐냐? 그래도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국민이죠. 김정은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 선제 불사용, 비확산 등 핵 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 보유국 의무 준수를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서 우리 정부가 공언한 북한 비핵화 의지는 거짓말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권, 문재인 정권이 북한 비핵화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냈다고 딱 단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비핵화는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설사 북한의 핵을 포기해도 우리 생존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튼튼한 한미동맹이고 그 중심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1973년 미국은 월맹과의 평화협정으로 미군을 철수하면서 월맹이 남침하면 다시 오겠다고 해서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에 미국이 전술핵을 몇백 개를 가지고 있을 때도 주한미군이 필요했어요. 한미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은 나가고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주한미군만 없어지면은 계산상으로는 확실히 대한민국은 적화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이 신원식 장군은 50% 이상으로 봅니다. 주한미군이 떠나면 다시 올 가능성은 월남 경우보다 더 낮다. 북한의 핵 생화 공격을 무릅쓰고 미국 대통령이 6.25 때처럼 참전을 결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더구나 한국 정부가 평화라는 미명 아래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이는 사실상의 굴복을 택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해온 한미동맹의 보증서인 주한미군에는 역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첫 위기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라는 도덕주의 관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며 발생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해 미국 여론을 움직여 이를 백지화시켰고 연합사 창설을 통해 동맹을 더 튼튼히 하는 신의 반전을 이루었다. 두 번째 위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상업주의 때문에 진행 중이다. 위기 원인이 트럼프에게만 있다면 카터 때처럼 해결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한국 정부가 중재자 운운하며 한미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허무는 행동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있다. 이걸 일종의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모든 나쁜 것이 한꺼번에 결합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거짓말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국제사회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신원식 장군의 이야기가 그냥 거침이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거짓말로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를 속여가지고 미북 싱가포르 회담을 유도했다. 이런 고발입니다. 끔찍한 내용입니다. 이거 사실. 미국도 속았다고 당장 인정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대한 불신과 앙금은 엄청난 불씨로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한국이 방위비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 미북 정상회담 후 주한미군을 언젠가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올리지 않거나 북핵
협상에서 필요할 경우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해까지 타결해야 했지만 결의할 때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방위비 인상은 비용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인 동시에 미국 국민에게 공헌한 사항으로 거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우리 정부 역시 양보할 가능성이 불투명해 협상이 결렬되고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선언되는 파국이 올 수도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사임으로 미 행정부 내에 제동걸 참모도 없다. 지금 협상되고 있는 액수가 의외로 적습니다.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요구를 합니다. 연간 방위비 분담금 1조 5천억 달러. 이거는 이 정권이 올해에 6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반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이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거기에 비하면은, 이른바 껌값 아닙니까? 그 중요성에 비하면. 더구나, 일본은 분담금을 우리보다 6배 더 부담합니다. 일본에 있어서 미군은 우리처럼 그렇게 절박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분의 1 내고 있으면서 아주 트럼프를 신경질 내는 1000억, 2000억 가지고 이렇게 약 올리는 것은 내심에는 한미동맹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국민이 의심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국내 일각에서 믿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아줄 안전판이 아니다. 주둔 병력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의회에서 22,000명 이하로 병력을 줄이는 데 드는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마저 새 회기가 시작되는 올 9월 종료된다. 더구나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현재 주한미군 28,000여 명 가운데 6,000여 명은 당장 줄일 수 있다. 주한미군은 대부분 지휘, 행정, 항공기, 포병 등 전투 지원 부대로 이루어져 전투부대는 2사단 예하의 1개 기갑여단뿐이다. 올해 7월에 교대가 예정된 기갑여단의 후속 부대가 안 오면은 소위 인계철선이라는 지상군 전투부대는 주한미군에 전무한 초유의 상황이 된다. 트럼프도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속으로 그 주한미군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눈 뜨고 앉아가지고 당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우리 국민들이 올해 들고 일어나야 할 주제가 바로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남북군사합의와 약소지향의 국방개혁 2.0으로 한국군은 빠르게 약화되었고 김정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군사합의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다. 이제 주한미군마저 철수를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안전판은 모두 사라진다. 정부에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관계만 잘 되면 모든 것은 깽판 쳐도 좋다를 계승하는가? 깽판의 범주에 국가의 생존까지 포함되는가? 국가의 생존을 깽판의 대상으로 삼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